Yes. 1983년 9월 1일 대한항공 007편에 타고 있던 269명의 삶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공식적인 결론은 비극적인 실수였다는 건데요. 그런데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말 그랬을까 하는 의문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단순한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그 뒤에 뭔가 더 끔찍한 진실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오늘 저랑 같이 한번 깊숙이 파헤쳐 보시죠. 모든 비극의 시작은 바로 여기,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북태평양 상공이었습니다. 거대한 보잉 747 여객기가 수백 명의 승객을 태우고 서울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죠. 기내에서나마 다들 평화롭게 곧 도착할 거라는 생각만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지상 관제소로 아주 짧고 섬뜩한 보고가 들어옵니다. 소련 요격기 조종사에게서 온 거였죠. 목표물, 격추됨. 여기서 말하는 그 목표물이 바로 그 민간 여객기였습니다. 이 차가운 한마디와 함께 269명, 그중에는 아이들도 22명이나 있었는데 모두의 삶이 그냥 사라져버린 겁니다. 냉전 시대가 낳은 정말 끔찍한 비극 중 하나로 기록됐죠. 자,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의 공식적인 결론은 이렇습니다. 조종사가 항법 장치를 잘못 만져서 항로를 이탈했고 소련이 이걸 오인해서 격추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실수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들은 이 공식 발표에 정말 하고 아주 큰 물음표를 던집니다. 공식 발표가 있는데도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걸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음모라고 믿는 걸까요? 그들이 내세우는 증거들을 하나씩 우리도 한번 따라가 보죠. 음모론의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요, 아이러니하게도 방아쇠를 직접 당긴 사람, 바로 그 사람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격추하고 13년이나 지나서 조종사 오시포비치가 뉴욕타임즈랑 인터뷰를 하는데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두 줄의 창문을 봤다. 민항기인 줄 알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실수로 잘못 본 게 아니라 민간 여객기인 걸 알고도 썼다는 거잖아요. 이건 공식 발표랑은 완전히 다른 얘기죠. 그런데 이 의심은 소련한테만 향하는 게 아닙니다. 당시 소련의 최대 적수였던 미국. 그들의 수상한 침묵 때문에 미국 역시 이 사건의 공범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게 되죠. 생각해보세요. 대한항공 007편이 무려 5시간 반 동안이나 항로를 벗어나서 소련의 아주 민감한 군사지역으로 날아갔어요. 알래스카에 있는 미군 레이더가 이걸 놓쳤을 리가 없거든요. 이따만한 보잉 747기를요? 그런데 왜 아무런 경고도 하지 않았을까요? 이게 바로 음모론의 핵심이에요. 일부러 민항기를 미끼로 던져서 소련의 방공망을 떠보려던 그런 끔찍한 스파이 작전이 아니었냐는 거죠. 그리고 이 항로 이탈이 단순한 우연으로 보이지 않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바로 비행기에 타고 있던 아주 특별한 승객 때문이죠. 이 비행기에는요, 당시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반공 인사인 레리 맥도날드 하원의원을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뭔지 아세요? 원래 그와 함께 이 비행기를 타기로 했던 다른 2명의 강경파 의원들은 바로 그 마지막 순간에 비행기를 바꿔 탔다는 거예요. 꼭 누군가 그들에게만 그 비행기 타지 마라고 알려준 것처럼요.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자, 여기까지 들어보면 정말 그럴듯한 음모론처럼 들리죠. 하지만 이제부터 이야기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릴 결정적인 증거, 바로 블랙박스를 열어볼 시간입니다. 사건이 터지고 무려 10년 동안 이 사건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가장 중요한 증인 블랙박스는 러시아의 창고에서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93년 드디어 그 침묵이 깨지면서 우리가 몰랐던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음모론의 가장 중요한 증인이었던 조종사 오시포비치, 그의 말 믿을 수 있을까요? 보세요. 1996년에는 민항기인 줄 알았다고 했죠. 그런데 불과 5년 전인 1991년 인터뷰에서는 기지에 돌아올 때까지 민항기인 줄 몰랐다고 말했어요. 말이 계속 바뀌는 거죠. 이러면 신뢰도가 확 떨어질 수밖에 없죠. 조종실 음성 기록을 들어보면 상황은 더 명확해집니다.
미사일에 맞은 직후 조종사들의 목소리에는 스파이의 침착함 같은 건 전혀 없었어요. 대신 무슨 일이야? 비상강화! 이런 정말 갑작스러운 재앙을 맞은 사람들의 진짜 당황스러움과 공포만이 가득했습니다. 아니 그럼 비행기는 대체 왜 5시간 넘게 엉뚱한 곳으로 날아간 걸까요? 블랙박스를 보니까요. 원인은 정말 어이없게도 클릭 한 번의 실수였습니다. 원래 조종사는 자동 항법 장치를 INS 모드로 설정해서 지도에 찍힌 점들을 따라가게 해야 했어요. 그런데 실수로 그냥 나침반처럼 한 방향으로 쭉 날아가기만 하는 헤딩 모드를 켜고 이륙한 거예요. 그리고 무려 5시간 동안 아무도 이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던 겁니다. 자, 조종사의 실수는 이제 명확해 보입니다. 그럼 남은 질문은 이거죠. 소련은 왜 그렇게 성급하게 격추 명령을 내렸을까? 그 답을 찾으려면 우리는 1983년, 그 시절로 돌아가 봐야 합니다. 1983년은요, 정말 냉전의 긴장감이 터지기 일보 직전인 해였어요. 3월엔 레이건 대통령이 소련을 악의 제국이라고 부르고요. 서로가 언제 핵미사일 버튼을 누를지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와 불신, 편집증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죠. 하필 사건 당일 오전에 미군 정찰기가 근처를 날아갔고 몇 시간 뒤에 나타난 대한항공 여객기를 소련은 그 정찰기로 완전히 오인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마지막 오해가 비극의 방아쇠가 됩니다. 대한항공 비행기가 연료를 아끼려고 고도를 살짝 높였는데 이때 자연스럽게 속도가 좀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뒤쫓던 소련 조종사의 눈에는 이게 자기를 따돌리려는 회피 기동으로 보였던 거예요. 이 결정적인 오해가 결국 발사라는 명령으로 이어진 거죠. 자,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것 같죠. 조종사의 실수, 그리고 시대가 낳은 편집증. 이 두 가지가 합쳐져 빚어낸 끔찍한 비극. 이렇게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사건 파일 마지막 장에 아주 이상한 메모가 하나 남아있어요. 이 모든 걸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는 블랙박스 같은 모든 물리적인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결론은 하나입니다. 이건 치밀한 음모가 아니라 어이없는 실수와 끔찍한 오해가 겹쳐서 일어난 비극적인 사고였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이상한 반전이 나옵니다. 이 모든 조사를 진행하고 조종사 과실과 오인 격추라고 결론을 내렸던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가 정작 자기들이 만든 그 최종 보고서에 공식적으로 서명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스스로 결론을 내리고도 그 결론을 인정하길 거부한 셈이죠. 과학적인 증거는 비극적인 실수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데 정치는 그 결론에 도장을 찍지 않았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어쩌면 이 서명되지 않은 보고서야말로 KAL007편 사건의 진짜 본질을 보여주는 건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아무리 명백한 과학적 진실이라도 복잡한 정치적 이해관계 앞에서는 공식적인 역사가 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 40년이 흐른 지금 우리가 이 비극에서 정말 곱씹어봐야 할 교훈은 바로 이것 아닐까요?